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스펙을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경북대 프로젝트에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참여를 했고 이 경력을 의대에 편입할 때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정작 일한 기록이 없습니다. 2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들 정윤석 씨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이 내용은 실로 충격적인데요. 자식의 편입을 위해 하지도 않은 연구를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오죽하면 같은 편인 동아일보 채널A조차 정 후보자를 버렸을까요? 정 후보자의 아들 정윤석 씨의 연구 과정을 입증해줄 자료가 경북대학교에 존재하지 않다는 건데요. 경북대에서 연구 과정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편입 입시 때 스펙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봉사활동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걸 감안한다면 더한 처벌이 당연해 보입니다. 경북대가 22일 당시 정 후보자 아들 정윤석 씨의 스펙, 즉 연구 과정을 입증해 줄 만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여당 의원에게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40시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했는데요. 결국 다 거짓이었던 거죠. 정 후보자 아들 정윤석 씨는 2015년 10월에서 12월 경북대학교 유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연구진은 2016년 한국재단 등재 학술지에 관련 논문 3편을 실었는데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6명뿐이었고 석박사가 아닌 학생은 정 후보자 아들 정윤석 씨가 유일한데요. 경력란에 경북대 소속 연구센터가 주도한 프로젝트에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했고 연구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해 2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북대는 정 후보자 아들이 해당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대는 정 후보자 아들이 연구원으로 임면, 즉 임명되거나 해임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건데요. 연구센터의 정식 연구원은 학사 학위 소지자 등 2명뿐으로 정 후보자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정 후보자 아들이 규정에도 없는 학생 연구원으로 경력을 과장하고 허위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정 후보자 아들은 해당 경력과 실적이 반영된 서류평가에서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출신 특별전형 합격자 6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원 경력은 정 후보자 아들이 우수한 서류 점수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국회의 자료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경북대가 임명한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센터가 용역을 준 사업단의 연구보조원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쯤 되면 압수수색에 들어가야죠. 사실 진작에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고 서류에 위변조가 있는지 허위 가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기소해야죠. 그렇게 번개갔던 검찰 수사력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래서 수사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아들의 허위 스펙을 위조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겁니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왜 윤석열은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한 가족을 멸문지화로 도륙해 얻은 대권. 이제 그 대가를 되돌려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불법적 감찰 권한을 동원하고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는 사안과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인사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등 10명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 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정치 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비리와 범죄를 지우기 위해 악정고투가 시작된 반면 반대편을 향해서는 정치보복에 칼을 뽑아들었는데요. 그토록 우려했던 윤석열 독재 검찰공화국에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국힘당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전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비서실 선임행정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했습니다. 국힘당이 이들을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한 혐의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등에 관한 혐의인데요. 무려 4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면 뭘까요? 또 국힘당은 추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용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영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7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는 지난 2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년 6개월 징역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례가 나옴에 따라 강행된 고발인데요. 미래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정적에 대한 제거 작업이 시작된 거죠.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힘당이 현 정부 인사 10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힘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현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정치보복에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끄집어내서 또다시 수사를 하라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자가 공언한 대로 정치보복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신 대변인은 여야가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다라며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들에게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입니까?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신 대변인은 국힘당이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는데요. 흡사 굶주린 늑대떼들에게 먹이를 던져준 형국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무소불위 검찰에게 복수할 판을 만들어준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보듯 뻔한 거죠. 이게 바로 윤석열의 보복 정치인 겁니다.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준비된 것이고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집권하면은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 이게 질문입니다. 해야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지 돼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치 보복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시스템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답입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가 말한 시스템은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면서 독립운동하듯이 해온 사람이고 이 정부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될 거라고 판단한다. 그 인사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겠죠. 대통령이 합니다. 네. 저는 이것은 너무나 노골적인 정치 보복에 대한 공표고 선전포고여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분노와 함께 정말